수원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톱을 던지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단 위에 누워서 수업을 방해하는 영상이 최근에 있었고요. 휴대전화로 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확인해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목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시안 발표의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보도자료 내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서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과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온 반면에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교권이 실추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하고, 최근에는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뒤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그 내용을 또 SNS에 찍어 올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영상이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생의 인권하고 교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교권도 존중받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학생의 인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추진 전략 중에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에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출석 정지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침해 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출석 정지 이상을 받았더라도 특별교육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특별교육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학부모도 참여하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를 하고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다른 조치에 부과하거나 전학 조치 시에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개선된 내용은 출석정지, 합격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부와 민간 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협업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역할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30일 오늘이네요.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조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파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담회 개최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침해 현황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원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톱을 던지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단 위에 누워서 수업을 방해하는 영상이 최근에 있었고요. 휴대전화로 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있었고요. 학부모에 의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고요.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제시되었고, 교원지휘법에서는 피해 교원과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내용들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 학교와 교원의 지도 권한을 명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교사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려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선도위원회에 올려서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거 강제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내용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라고 하는 큰 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원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조치 학생도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어요. 모든 선생님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